4교시 할게요. 3교시군요. 자, 보시죠? 이건 나중에 같이 해야 되겠다. 지금은 뭐, 그러시니까. 자, 보시죠? 교육비 세액 공제. 여기가 좀 외울 게 많아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 교육비 세액 공제는 여기 보이시죠? 연령을 안 따져요. 그렇죠? 연령을 안 따지는 대신에 소득 금액은 따져요. 외우시는 방법은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암기가 되셔야 돼요, 일단.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신용카드 뺀 나머지는 국가가 장려하는 교육비만 해줘요. 그렇죠? 국가가 장려하는 것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공통으로요, 어린이집부터 대학교 공교육만 돼요. 알죠?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가 공통이에요. 문제가 되는 건 대학원이에요, 대학원. 그렇죠?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잘 나와요, 시험에. 교육비 쪽이 제일 외울 게 많고 제일 잘 나와요, 여러분들. 좀 어려운 애들이요. 자, 암기. 대학원은 본인만 됩니다. 나머지는 안 돼요. 그렇죠? 암기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제 과정 뭔지 아시죠? 뭐 경영학 석사 박사 과정 있잖아요. 이것도 최근에 냈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본인만. 알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은 엄밀히 하면 학원이죠? 맞죠? 근데 이것도 본인만 돼요. 알죠? 그리고 당연히 내가 순수하게 지출한 것만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원금 받으신 거 있으면 그건 안 해줘요, 당연히.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자, 이거 암기 중요해요. 자, 여기. 자, 직계존속의 교육비가 안 돼요. 아시죠? 직계존속의 교육비가 안 돼요. 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대부분 뭐로 외우시냐면 제가 드립 쳐서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드립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드리고 드립 쳐서 설명할게요. 주로 드립으로 많이 외우시더라고. 드립 좀 괜찮은가 봐요. 자랑 아니고요. 좀 해볼게요. 뭐냐면 제대로 된 의미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서양이 아니라 동양이죠. 그죠? 그럼 서양식 마인드는 되게 프리해가지고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그 높은 사람하고 친구도 먹어요. 모르시죠,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제가 그 박지성 선수 아시죠, 여러분들? 박지성 선수가 그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유명하지만 박지성 선수가 가장 먼저 그 외국 그쪽 개척한 사람이거든요, 진짜로. 박지성 선수 때문에 많이들 간 거예요, 실제로. 근데 박지성 선수 팀 그 선수 중에 진짜 잘하는 애가 있어요. 아무튼 걔가 있는데, 걔가 나이가 그 당시 한 20대 초반이었어. 알죠? 지금은 30대 후반인데,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감독이 그 당시에 70살이었거든요? 그럼 나이가 40몇 살 차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20살짜리가 70살 할아버지한테 친구라고 하면 난리 나는 거죠. 신문에 나죠, 신문에. 맞죠? 거기는 나의 친구 누구 이렇게 한 거 20대 때 20대가 70살 할아버지인데 70살 할아버지 웃고 있어요. 거기 그게 가능해요. 맞죠? 친구야, 친구. 친하면 거기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서양식 마인드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쳐 당연해요. 그리고 아랫사람 윗사람을 가르쳐줘도 돼요. 친구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아시죠? 근데 동양식 사고에서는요, 아랫사람 윗사람을 가르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랫사람 윗사람을 가르쳐? 그래서 직계존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게 정확한 의미. 됐죠? 이제 드립을 할게. 드립. 지금부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자,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이건 드립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대학교, 고졸이세요, 고졸. 고졸이셔가지고, 가끔씩 어머니, 엄마 대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 자주 하시거든요. 여기까지가 진짜. 됐죠? 이제 지금부터 다 거짓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들, 엄마가 이번에 대학교를 꼭 가고 싶다. 살아생전에 엄마 대학교 좀 보내줘.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학자금 대단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송도를 약속한 거예요. 엄마, 그러면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학점 잘 나와야 돼요. 해서 제가 이제 어머니 학자금 대드렸어요. 학비를. 그렇죠? 자, 이제 곧 설날 오겠죠, 여러분들. 언젠가는. 그래서 제가 설날 왔다 가정할게요. 그래서 제가 설날 때 이제 집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내려갔는데 거기 이제 우편함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지. 열어봤어요. 근데 성적표인 거예요. 어머니 성적표. 뜯어봤죠. 얼마나 잘하셨나 볼까? 라고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맞죠? 일단 F 2개. 거짓말. F 2개. 맞죠? D 2개. C 2개. 그 다음에 C뿔 하나. 노무지 앞을 가렸고. 노무지 앞을 가렸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불러놓고요. 엄마, 저 왔어요. 라고 했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왔어. 막 버선바로 마중 나오시는데, 제가 엄마 성투표 왔는데, 라고 하시자마자 들어가시는 다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무릎을 꿇려놓고, 벌써부터 이제 쓰레기 같죠? 무릎 꿇려놓고, 자, 엄마 제가 학비 지원해드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적 잘 맞은다고 했었잖아. 이게 뭐예요? 자, 정확히 되세요. 해가지고 제가 때리는 거 제가. 쓰레기야, 안 쓰레기예요? 쓰레기죠. 그래서 직계존속이 안 돼요. 지금 드립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식이 부모 때릴 수는 없어요. 공부 못한다고. 이걸 외우시더라고, 은근히. 알죠?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직계존속.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가끔씩 오해하셔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입력할 때 1인당 한도가 있거든요? 본인은 한도가 없는데, 대학생은 한도 외우실 필요 없어요. 1인당 900만원 한도고, 중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 한도, 초중고, 취약점. 이것 때문에 뭐냐면, 여기를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냐면,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이제 여기 취약점 아동, 여기 보여드려야겠다. 뭐냐면, 이거를 오해하셔가지고요.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저는 이걸 이렇게 오해하실 줄 몰랐는데, 이게 이제 취약점 아동이거든요? 이게 1인당 공제액이에요. 1인당 공제액이지, 여기가 공제액을 나눠서 적어라 그 뜻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유치원 교육비 여기다 입력하고, 다른 교육비 여기다 입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인당 얼마 공제되는 한꺼번에 입력하는 겁니다요. 조선말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제 대상을 나누어서, 여기서 학원비 공제, 여기서 우리가 유치원, 여기다 급식비 공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고요. 총 공제를 넣는 거 여기다 1인당. 아셨죠? 오해 마시길 절대.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오해하실만 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릴게요. 외우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짜증나냐면, 요거예요. 뭐냐면, 장애인 특수교육비 있죠? 조심하실 게, 우리가 여태까지는 장애인 쪽에 넣는 건 정말 장애인이면 넣지만, 여기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니까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특수교육비니까 장애인이 장애 재활치료 목적에 여러분들 교육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죠? 특수학교.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애인 낮에 일반 학교 다니면 그건 일반 여기 초중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대학생 이쪽으로. 알죠? 장애인 특수교육비 가는 거 아니고요. 알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장애인 쪽은 요건 한 단계씩이 없어진다면서요. 그러면 아까 우리 교육비가 나이는 안 따지지만 소득 금액은 따진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하나도 안 따지니까 소득 금액조차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애인 요건을 한 단계씩 안 따진다라는 거 외우시는 게 훨씬 나아요. 맞죠? 그리고 직계존속이 돼요. 미치고 환장하겠어. 자, 드립 쳐서 설명할게요. 하셨죠? 자, 여기서 드립이에요. 자, 원래 직계존속이 안 난다라고 했죠? 자식이 보면 때리면 안 돼요. 교육시키면 안 돼. 알았죠? 왜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근데, 자, 어떤 사람의, 부모님이요. 특히 어머니라고 할게요. 어머님이 자동차 운전을 하시다가요,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한쪽눈을 실명하신 거예요. 그럼 장애인 되신 거죠? 알죠? 자,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들한테
아들, 엄마가 이번에 그 점자 교육 좀 받게, 점자 교육 받으셔야 되잖아요. 점자 교육 좀 받게, 엄마 그 학원 좀 등록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점자 교육 좀 받게, 뭐 특수학교 좀 보내주면 안 될까? 라고 했더니 자식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제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배웠는데요. 그럼 누가 그런 말 안 하겠죠, 여러분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았는데요. 직계등록의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된대요. 엄마 그냥 사세, 그렇게. 쓰레기 안 쓰레기요? 개쓰레기 지금 더. 그냥 사세요. 그 상태로. 또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장애 재활치료 목적은 직계등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직계등록이 안 되더라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해줘야죠.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요쪽이에요. 요쪽. 뭔가 많아 보이지만 약간 중복되는 거 많아요. 예. 자, 보시면 이것도 시험에 냈는데 외국에 있는 학교가 돼요. 미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든 암기를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거 드립을 써서 못하겠어. 드립이 생각이 안 나요. 굳이 드립을 꼽자. 이건 드립은 아니고요.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외국의 우리나라 대학 중에 가장 센 데가 여러분들 서울대하고 카이스트죠, 주로. 맞죠? 근데 우리가 항상 매년 대학교 순위 발표하잖아요. 외국, 우리가 전국이래. 세계 대학교 순위요. 그죠? 우리나라 대학교가 하나도 100위권에 없어요. 알고 계세요? 그거 충격 먹었는데. 제가 뭐 제 입장으로 살 말이 아니지만. 맞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 그럼 넌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에 다니는 거예요. 훌륭한 학생이죠. 그러니까 공지해 줄게. 이거 드립이라니까요? 아셨죠? 또는 여러분 실제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러잖아요.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요. 외국에 있는 학생이나 선생님들 있잖아요. 맞죠?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영어를 못 풀어요. 수능을. 바로 보니까 한 20문제 내면 2문제 맞추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렵다고. 돌려 까는 거예요, 그거. 맞죠? 밥을 먹었다를 엄청나게 서술하잖아요. 5글자에 서술하잖아요. 밥을 먹는 과정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약간 그런 말 하잖아요.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맞죠? 그냥 우리가 그냥 성적을 평가하기 위한 그냥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되게 실용적으로 하죠, 여러분들. 일상생활 도움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는 학교가 된다. 어떻게든 해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일단 외워주시고 꼭. 그 다음에 급식비를 낸 적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공부가 안 돼요. 당연한 거. 급식비 저도 그래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수업이 안 돼요. 진짜로.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인데 자, 방과후 학교 있죠.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는 유치원, 초중고.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방과후 학교 가능. 알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 5번은 4, 5, 6번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거기 냅니다. 4, 5, 6번 반드시 암기. 알죠? 조말할 때. 자, 교복이 교복. 자, 교복은 50만 원까지예요. 알죠? 그리고 대신에 당연히 교복을 강제로 입는 학생은 중고등학생이지 초등학생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 비용 1인당 50만 원 한도. 알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한번 어떤 학생분이 그러시더라고. 어느 학교는 수능은 교복을 지원해 준다면서요. 진짜로요. 깜짝 놀랐어. 그럼 그건 안 돼. 당연히 지원해 주는 건. 여긴 지출해 주는 것만 돼요. 교복 구입 비용 지원 말고. 알죠? 50만 원 꼭 외워주셔야 돼요. 수원 참 좋은 도시 같아. 교복을 지원해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아름답다, 진짜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자, 현장 체험 학습비 있잖아요. 이 현장 체험 학습비도 1인당 30만원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은 초중고가 현장 체험 학습이라 부르죠? 그죠? 꼭 암기사항입니다. 50만원, 교복 50, 현장 체험 30 꼭 외우십니다. 진짜로 많이 냈어요. 알죠? 한도 있는 거 꼭 외워주셔야 돼.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잘 못 외우거든요. 그렇죠? 소득세 미리 하는 거예요. 암기하기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는 교육비가 특별한 교육비니까 사교육 안 되겠죠. 학원이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되는 게 취약전 아동이 돼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왜 될까요? 취약전 아동이 단일 공교육이 어딨어요? 말 그대로 취약전이에요. 취약전. 취약전이니까 단일 공교육이 없다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외적으로 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자, 그래서 아까 못했던 거. 저기요. 자, 아까 못했던 게 요거예요. 신용카드 쪽. 여기 있다. 여기요. 있죠? 취약전 아동에 대한 학원 수강료 있죠? 그걸 카드로 긁었어요. 그럼 일단 학원의 매출액을 드러낸 거니까 신용카드 공제 가능하고요. 여기는 매출 드러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국가가 모르는 거. 그 다음에 교육비 세액 공제 중복이 돼요. 아셨죠? 암기. 아이고, 아닌데? 알겠죠? 됐고요. 뭐 주당 1회 이상 수업, 이건 뭐 시험에, 이거 그지같이 내지는 않을 거예요. 주당 1회 이상은 무조건 해야 돼, 수업을. 뭐 그렇게 내진 않겠지. 자, 그 다음 여긴 이미 했어요. 동그라미 7번. 우리가 직계둔속은 예외적으로 장애인 특수비 가능하다면서요. 맞죠? 여긴 중복이에요. 그 다음 본인만 대학원비 가능하고. 그죠? 이거. 그 다음 위쪽. 대학원, 여기 안 되는 거. 본인 뺀 나머지 대학원비 안 되고. 그죠? 그럼 본인만 된다라고 외우시면 나머지 외울 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직계둔속 안 돼, 원칙이. 장애인 특수비 빼고. 중복. 그 다음에 취약전 아동 뺀 나머지 학원비 안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중복이에요, 여러분. 여기만 외우고 계시면 여긴 당연한 상식. 맞죠? 대신에 4번은 외워주셔야 돼. 자, 기숙사비 안 된대요, 여러분들. 알죠?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기숙사비 안 되고, 통합버스 안 되는데요. 걸어 다니래요. 알죠? 장난이에요. 통합버스 일단 안 된대요. 그 다음에 학생회비도 안 돼요. 알죠? 이건 단순히 암기하시고. 자, 그러면 입력하는 거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노란색, 앞으로 우리 연말정산 할 때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거든요. 흰색은 그냥 바로 입력 가능해요. 바로 그냥 공제 대상에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다 라고 하면 600만원 그냥 키보드 두드리시면 돼요. 노란색 있죠? 노란색은 더블 클릭 계속 하셔가지고 흰색 뜰 때까지 더블 클릭 하셔야 돼요. 아셨죠? 마우스, 이건 뭐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은 앞으로 연말정산 할 때 흰색 쪽은 바로 입력 가능하고요. 흰색이 아닌 노란색은 흰색이 뜰 때까지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고 이제 흰색 뜨면 공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 주의할 사항. 자, 뭐냐면 이럴 수 있겠죠. 내가 대학생인데 내 교육비를 지출한 거예요. 내가 대학생인데 내 교육비를 지출한 거예요. 그러면 대학생에 들어갈까요? 본인에 들어갈까요? 본인으로 가요. 여기서 취약전 아동부터 대학생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본인이 대학생, 본인 쪽 교육비는 본인에 들어가 무조건. 알죠? 유념하시고. 한 가지 더. 뭐냐면,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자, 우리 형 있죠? 나이 안 따진다면서요? 우리 형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50살이에요. 그렇죠? 소득은 없어요, 우리 형이. 소득은 없는데 나이가 50살이에요, 50살. 근데 형에 대한 교육비를 내가 지출한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분 꽤 계세요. 왜 안 되냐면, 요즘에 50살에 대학교 다니는 사람 어딨어요? 50살에 대학교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되죠. 아까 우리 뭐예요? 이 교육비 연령 안 따져요. 아셨죠? 절대 자의적 해서 국물이에요. 그 나이에 대학교를 왜 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50살 그 형이 고등학교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알죠? 절대 그 자의적 해서 금물. 알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하고 싶어요. 아까 안 했는데 뭐냐면
그 의료비 쪽 있잖아요, 여러분들. 임플란트 있죠? 임플란트하고 라식 있잖아요. 걔네들은 분명히 미용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죠? 미용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만들어진 취지는 의료 목적이에요? 미용 목적이에요? 만들어진 취지. 만들어진 취지는, 만들어진 취지. 미용 목적이 아니라 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라식은 눈, 안경 쓴 사람 있잖아요. 눈 맑아지라고? 그건 아니고, 아무튼, 시력 좋아지라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여기, 이 빠지신 분들 임플란트 끼워 넣으라고. 맞죠? 그래서 절대 주위 사람도, 저 미용 목적으로 하시던데, 그거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 자체가. 알죠? 그래서 임플란트랑 라식 같은 거 다 되는 거예요. 절대 개인적인 견해 넣으시면 안 돼. 자, 일단 설명은 됐고. 자, 그러면 또 문제 좀 풀어보죠, 여러분들. 공제 대상.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366이요. 366페이지. 교재보다는 여기는 교재가 더 빡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PPT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알죠? 교재가 은근히 외우기가 힘들게 돼 있어, 지금. 알죠? 그 공제 대상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알죠? 자, PPT 보내드렸죠? 그 메일로.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그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돼요. 제 번호 알고 계시지? 단톡방에 저 친구 추가해가지고 하시거나. 자, 366페이지 예제. 중간이요. 자, 첫 번째 지출 내역 볼게요. 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 맞죠? 대학원은 본인만. 본인은 어차피 나이 소득금에 다 안 따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배우자 나이 47세 소득 없음의 댄스 학원비. 그렇죠? 학원비는 누구만 되냐면 취약자 아동만. 그럼 질문. 만약에 배우자의 댄스 학원비 카드 긁었대요. 카드 공제 돼야 안 돼요? 카드 공제 그죠? 되죠. 댄스 학원비의 매출을 어떻게 하려 국가가? 맞죠? 그래서 신용카드는 국가가 모르는 지출만 드러내주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항상. 이렇게 진짜 낸다니까. 두세 문제는 여러분들, 진짜로. 물론 안 나가면 좋지. 그럼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자, 세 번째 지출 내역. 자녀, 나이 21세, 소득 없음의 대학교 수업료. 돼요. 왜냐면 여기 나이 안 따져요, 여러분들. 네. 질문. 이걸 카드로 긁었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공교기관이 대학교. 공교육이니까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소득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자녀, 나이 5세, 소득 없음의 미술학원비. 취약자 아동이죠. 5살이면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 돼요? 학원 매출이 드러냈잖아요, 여러분들. 이때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자녀, 나이 17살, 고등학생의 방과 후 수업료 및 수학여행비.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대신에 수학여행비는 여러분 30만원 한도. 먼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모친, 나이 80세, 소득 없음의 노인대학 수업료. 그렇죠. 안 돼요. 직계 존속이니까. 근데 만약에 장애 재활 치료 목적이면 가능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아래에서 두 번째. 자, 자녀, 나이 21세, 소득 없음의 대학교 기숙사비 학교버스 이용료. 안 되겠죠? 학교 안 되는 거. 예외. 그 다음에 자녀, 나이 27세, 근로소득금의 2,700만원의 대학원 수업료. 어쩌? 안 돼요. 그럼 질문. 만약에 이 대학교 수업료.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소득금액 따지는 동네예요, 여러분들. 응? 교육비 소득 금액을 따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대학원이어서 안 되고 본인 빼고는 안 되니까
그 소득 금액 탈락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에서. 자, 이제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하나 남았어요. 기부금. 이거 하나 남았고요. 자, 기부금 쪽은 꼭 외워주실 게 기부금을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기부금. 그래서 요거는 혹시라도 법인세 세무일급 오신다면 똑같이 연결이 좀 됩니다. 그쪽하고. 자, 여러분들 기부라는 건 당연히 비영리 단체여야 됩니다. 알죠? 영리법인한테 기부하는 것은 기부로 안 봐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비영리 단체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정이 돼 있어. 지정. 이러이러한 단체는 우리가 비영리 단체다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지정기부금이 원칙이에요. 지정기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지정기부금 위주로 넣어놔서 그런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법정기부금 외우셔야 돼요. 법정기부금하고요. 그 다음 비지정기부금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해보죠. 자, 법정기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한 기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 자, 뭐냐?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부에서는 대놓고 그렇게 기부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국방헌금과 임원금품. 요거는 군인한테 기부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군인은 자발적 끌고 가. 그렇죠. 끌고 갔으니까 나라에 기부한 거예요. 나라에서 끌고 왔잖아, 여러분들. 잡혀가는 거 아니겠죠? 이거 녹화돼가지고. 자, 어차피 제가 연예인 있는 유튜브는 아니니까. 제가 구독자 70만 명이면 이런 거 안 해, 절대. 이래가지고 나라에서 끌고 와가지고 미쳤어, 그거. 난리 나는 거죠. 바로 구독 취소. 그거 난리 나는 거지. 에휴, 안타깝다, 슬프다. 자, 동그라미 3, 4번. 혹시 특별재난지역 좀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태안 기름 유출 사건 터졌을 때 사람들 거기 가서 흡착부 많이 닦았잖아요. 맞죠? 또는 우리가 강원도 산불이나 포항 지진 났을 때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국가가 선포해요. 되세요? 내가 가서 자원봉사를 하건 내가 물건을 보내주건 우리가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한 기부니까 특별재난지역. 그거 외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5번을 냈었어요. 5번. 자꾸 왜 한 가지 추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원래는 국공립 학교한테만 기부하는 게 맞죠, 여러분? 이게 법정이잖아요. 나라한테 기부한 거니까. 그러면 사립 학교가 문제가 돼. 차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공립 학교뿐만 아니라 사립 학교도 가능해요. 알죠? 그래서 국공립 학교나 사립 학교에 교육비, 장학금 같은 거 있잖아요. 기부를 하면 이것도 법정 기부금 인정.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7번인데요. 7번은 뭐냐면 아예 단체야, 단체. 단체 읽으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온 단체거든요. 자, 7번 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예요. 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름이 참 어려운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열매를 이렇게 불러요. 응? 사랑의 열매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불러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뭔지 아실 거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 뭐 하시는 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런 데는 좀 더 공익성이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법정 기부금 단체. 알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동그라미 팔면 좀 어색해요. 맞죠? 우리가 보기엔 여기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뭐냐면 정당에 기부하는 거, 정당. 알죠? 정당은 공익 단체라기보다는 공회 단체죠. 공회를 좀 많이 이렇게 해주죠. 그쵸? 근데 해줘야겠대. 왜냐면 여기는 소득세니까 개인이잖아요. 개인은 기부를 주로 정당에 할까요? 아니면 주님께 할까요? 그죠? 주로 주님이나 부처님께 많이 하죠. 이게 종교단체 기부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에 기부 잘 안 해요. 알았죠? 그래서 정당에 기부 좀 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알죠? 법정 기부금이 좀 여러분들 한도가 높거든요. 빼주는 게. 알았죠? 근데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이건 중요해요. 본인만 돼요. 정치자금 기부금.
힘드시겠지만 암기 좀 한 번 냈었어, 한 번. 알죠?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암기하시고, 제발. 여러분 표정 보면 슬퍼요, 저한테. 그렇죠? 소득세를 싫어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외울 게 너무 많아, 진짜. 자, 일단, 자, 이것만 외워도 힘들어지고, 이게 실기를 위한 이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건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실기를 하기 위한 이론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다 이론을 위한 이론까지 해봐요. 머리 터져요, 사람. 두 문제밖에 안 나와. 한 6문제 나오면 외우겠다. 그죠? 소득세는 가급적 많이 나오는 이론만 외우시면 돼요. 그죠? 힘드시면 안 하거나. 그것도 있어요, 그냥. 차라리 그 실기에 투자하는 게 낫죠. 차라리. 약한 부분에. 자, 제가 지정기부금인데, 우리 종교단체 기부하는 건 지정기부금이에요. 너무 여기에 기부하니까 종교단체 기부하는 거 많이 안 해줘요. 한도를 좀 적게 줘요. 아무튼. 자, 노동조합은 여러분들 좀 엄밀히 얘기하면 위쪽보다는 공익성이 좀 약하죠.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요즘 노동조합 많이 시끄럽잖아요. 노조. 맞죠? 엄밀히 얘기하면 근로자분들을 위한 단체죠.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공익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자,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법정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죠? 지정돼 있어요. 불우이웃돕기. 여기가 불우이웃이다라는 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정돼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 금물.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인데요. 우리가 그 노인, 아동, 사회적 약자 복지시설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 기부하면 지정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사랑의 열매라고 얼마나 좋아. 그쵸? 근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면 이게 법정으로 가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외워야죠. 근데 외우실 땐 드립. 넌 드립을 너무 좋아해요.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실제로 회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회를 그냥 안 싫어한다고 가정할게요. 알죠?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밥 사줄게. 회 먹을래? 밥 먹을래? 친구가 사주겠대요. 근데 나는 회를 싫어하지 않아. 알죠? 그럼 뭐를 선택? 회. 왜요? 그것도 비싸서. 그래서 회가 법정 비싸니까. 맞죠? 여기는 법이 아니에요. 법인. 그죠? 사회복지 법인 아니야. 미안해요, 여러분들.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법인이니까 지정. 밥은 싸니까. 지금은 비웃으시겠지만 가끔씩 연락 와요. 이걸로 잘 외우고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얘는 기부금 공제 안 돼요. 알죠? 암기 여기 아래 거 얘는 기부금 공제 안 돼. 왜냐면 자, 종친회 향후에 여기까지 모르는데 동창회는 아시죠? 여기는 친목단체지 공익단체가 아니에요. 친목, 그죠? 친목단체가 안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농협이나 이런 데 기부하는 거 우리가 지정기부금이거든요. 은행 같은 데 기부하는 거. 근데 새마을하고요. 신협 있죠? 여기는 우리가 기부금으로 인정 안 해줘. 왜일까요? 은행하고 얘네들이 다른 점이 뭘까요? 둘 다 금융기관인데. 하나은행 이런 데는 여러분 지점장이 딱 한 명이죠? 지점장이래. 그 짱. 모르겠어. 그 짱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무튼 짱이 한 명이죠? 없어 보이는데 진짜로. 아무튼 뭔지 아시죠? 짱이 한 명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 새마을금고하고 신용금도 짱이 여러 명이죠. 그 새마을금 그쪽마다 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사익단체 여기가 사익.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은행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 가면 여기 해줄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새마을금 가보세요. 다른 곳에서 내가 개설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 인계동에 저도 실제로 새마을금고 통장이 있거든요. 인계동에서 개설했어요. 근데 집은 저기 조원동 쪽이거든요. 갔더니 안 해줘요. 인계동에서 해서 인계동 사라고. 깜짝 놀랐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따지는 못하고. 알죠? 사익단체. 알죠? 자, 그러면 이제 입력하는 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외우셔야 돼요. 자, 얘는 어떻게 외우시냐, 저기? 자, 우리가
정치자금 기부금은요, 10만원 이하분하고 10만원 초과분을 쪼개서 입력하시면 돼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 알죠? 이유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알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정치자금 기부금 30만원 지출했다. 라고 하면 위쪽에는 10만원, 아래쪽에는 20만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법정기부금 여기 있죠? 내가 만약에 법정기부금이 공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조항을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바뀌어가지고요. 갑자기 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뭐 변호사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이게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구법정이라는 구법정. 그러니까 이 문구가 예전에는 법정기부금이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고 법정기부금 단기에 공제된다 여기다 넣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정기부금은요, 지정이라고 안 돼 있어요. 종교단체하고 종교단체 아닌 지정기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10%고 종교단체 아니면 30%거든요. 그래서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유는 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여기, 어디 있냐? 자, 여기요. 자, 여기 아래 종교 단계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제 레이저 포인트 있는데. 제가 수전적 있어가지고 흔들릴 거예요. 되세요? 그러니까 종교 단기, 여기 종교의 단기죠. 우리 아까 보면 종교단체 기부금이 지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면 여기 아래, 맨 아래. 그럼 여기는 종교단체 아닌 지정기부금 공제액이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아래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될 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암기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어디는 뭘 따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부금 세액공제도 연령은 안 따지고 소득금액은 따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연말정산 쪽은 연령 안 따져요. 대부분 소득금액만 따져요.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외울 필요가 없고요. 둘 다 따지는 거랑 둘 다 안 따지는 거 외우면 돼요. 둘 다 안 따지는 게 뭐였죠? 카드. 카드는 따져요. 소득금액을. 의료비. 자, 의료비는 둘 다 안 따져요. 나이 소득금액. 그럼 우리가 둘 다 따지는 동네는 보험료. 나머지는 소득금액만 따져요. 연령 안 따지고. 되세요? 아니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당연히, 신용카드하고 기부는 여러분 나이 안 따져야 돼요. 왜냐면 기부 같은 경우 나이 따지게 되면 우리는 기부 소득이 많으신 분은 오히려 20세부터 60세 그 사이잖아요. 맞죠? 그 사이가 기부를 하면 안 해주는 거잖아요. 내 나이를 따지게 되면. 이해되세요? 그 다음 신용카드는요. 신용카드는 거기가 더 써요. 20세부터. 만약에 여러분 나이를 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기들이. 엄마, 신용카드 공제 받고 싶지? 나 게임 카드로 긁을게. 막 이렇게. 얼마나 무서워.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기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뭐냐면, 여러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중에 가장 시급한 지출이 뭐예요? 의료비가 가장 긴급하죠, 여러분들. 맞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나이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좀 약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부모님이 여러분 지금 돌아가시 생겼는데 빨리 의료비 지출해야지. 가장 시급하니까, 나이 소득금이 둘 다 안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비하고 보험료 중에는 뭐가 시급해요? 교육비 시급하죠, 여러분들. 보험료는 내가 암에 안 걸리면 지출 안 해도 돼요. 맞죠?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만약 자식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가 몇 살이냐면 딱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한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엄마가 초등학교 보내줄까? 교육비 세액 공제. 알죠? 아니면 교육보험 들어줄까? 보험료 세액 공제. 알죠? 그랬더니 자녀가 선택 어떻게 하냐면, 엄마, 일단 여기서부터 무서워. 알죠? 말투가, 엄마, 학교는 됐고요. 교육보험 하나 들어줘 봐요. 안 무서워요? 자본주의를 알잖아. 8살 정도면 여러분 거의 엄마 저 학교 가고 싶어 이래야 될 나이잖아,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지, 이 표현인데? 그죠?
자녀가 여러분들 벌써 보험 하나 들어주고 이러면 정말 무서워요. 8살짜리가. 맞죠? 그래서 교육비가 그 다음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은 내가 어떤 그 암에 안 걸리면 여러분 지출 안 해도 돼요, 건강하면. 근데 교육은 받아야죠,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차별 좀 있잖아요, 약간. 맞죠? 이렇게. 다시 마지막 요거하고 이제 쉬었다가 바로 실기할게요. 근데 제가 만든 유인물은 좀 거의 한 1시간 해야 돼가지고 나올 만한 거 다 넣어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 가지고 연습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같이 해보고 공부하셔야 돼. 다음 주에 또 그 없어지면 안 돼요. 이게 제일 불안해요. 알죠? 물론 숙제는 낼 거예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고. 여기 월세 세액 공제 여러분 죄송해요. 자 여기 월세 세액 공제. 자 월세 세액 공제는요. 여기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돼요. 너무한 것 같아요. 또 월세 사는데. 전세 월세. 알죠? 월세 세액 공제 근로소득 있는 자만 가능. 자,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원래는 제가 이거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본인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본인이 부양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돼요. 근데 그 부양가족은 둘 다 따져요. 그렇죠? 근데 요거 가지고 장난친 적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본인 걸 지출하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알죠? 장난치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장난은 여기를 좀 칠 거예요. 어디냐면, 여기 꼭 외우시길.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돼요. 내가. 알죠? 본인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외우신다. 안 볼게요. 그죠? 안 볼게요. 제발 좀 외워주세요. 자, 7천만 원 이하고요. 자꾸 암기. 예. 왜냐면 최근 들어서 6,800만 원까지 왔거든요. 또라이가 7천만 원 넘기지 몰라. 7천만 원 넘게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월세세액 공제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혹시 불안한 마음에 혹시 이렇게까지 장난치지 않을 건데 뭐냐면 일단 여기는요 우리가 서민주택을 국민주택이라 불러요. 국민주택 우리가 85제곱미터 이하를 우리가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알죠? 요게 대략 한 25.7평인가 그럴 거예요. 알죠? 요거를 옛날엔 중요했거든요. 네, 지금은 중요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뭐냐면 일단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데 서민들이 월세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죠. 시골이 문제가 돼. 시골은 면적이 정말 넓은데 싸죠. 수도권보다 훨씬 싸요. 월세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 그럼 안 되냐? 돼요. 여기 시가가 내가 빌리고 있는 시가가 주택이 3억 원 이하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정 힘드실 때 나는 다른 것도 여기 빡시다 라고 하시면 그냥 7천만 원 이하만 이거 가지고 장난치진 않을 거니까 아셨죠? 더 힘드시면 자 그리고 세액공제는 여러분들 이것도 안 해보셔도 1년에 750만 원까지 돼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중요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월세 사시는 분들 꽤 계실 거고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나라에서 안 챙겨줘요. 여러분 챙겨 먹으셔야지. 그렇죠? 물론 750만 원 곱하기 뭐 12%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총급의 대부분 12% 걸리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1년에 최대 얼마? 90만 원? 그 정도 되겠네. 90만 원까지. 많이 주는 거 아니? 90만 원이면? 그죠? 아무튼 이건 좀 알고 계시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 이건 좀 여러분들 실생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시험에 내기도 하고. 자, 그럼 이제 월세세액공제 어떻게 입력하는지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임대인 있을 거죠. 문제에서 줄 거예요. 내가 월세 살면 당연히 나한테 임대하는 임대인 있겠죠. 그래서 임대인 적으시고 그 다음에 임대인 주민번호 적으시고 또는 사업자번호 적으시고 여기는 줄 거예요. 자 이제 유형인데요. 유형은 F2번을 클릭하시거나 안에 우리가 항상 메시지 박스 보면 아래 있어요. 그거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F2 하면 내가 빌리는 주택 유형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문제에서 줄 거니까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 면적 줄 거예요. 주소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기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연간 월세액인데요. 여기는 조심하실 게 좀 표현이 애매한데 여기는 뭐냐면 2022년도 월세액을 입력하시는 거 엄밀히 얘기하면 정확하게는 연간 월세액은 한 달치는 아닌 거예요. 시험에는 한 달치 주거든요. 가끔씩 한 달치도 주고 1년치도 줘요. 그럼 한 달치는 안 돼요. 아시죠? 왜냐면 일단 연간 월세액이라 돼 있으니까. 아시죠? 근데 제가 왜 2022년도 월세액이라고 하냐면 만약에 임대기간 이럴 수 있죠.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2022년도는 몇 개월만 들어와요, 월세가? 6개월밖에 안 들어와요. 맞죠? 그럼 내가 만약에 한 달치 월세가 5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여기는 6 곱해야 되니까 300만 원이지 50만 원이니까 12개월 곱하는 게 원래 아니에요. 아주 좀 당연하죠. 해당 과세기간의 월세액만 되는 해당 과세기간. 근데 2022년도니까 2022년도에 월세세 공제 받을 금액 적는 거예요. 그렇죠. 표정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은 시험에 그렇게 더럽게 내진 않을 거예요. 아시죠? 더럽게 내진 않을 거니까 일단 한 달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분명히 좋긴 한데, 정 힘드시면 시험에서 한 달치는 입력하시면 안 된다. 연간이니까. 아셨죠? 입력. 됐어요. 이건 나중에 할 때 설명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하겠습니다. 요거 마지막. 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리가 했던 인적 공제가 연말정산에도 연결이 된다라고 했죠. 맞죠? 뭐냐면 우리가 원래 연말정산을 어디다 입력했냐면 부양가족 아까 명세가 입력했잖아요. 사원 목록에. 근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는 곳이 연말정산 쪽 입력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인적공제 입력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게 부양가족이에요. 알죠? 그럼 시험에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는 두 정도로 줄 때 2개. 첫 번째 뭐냐면 여기다가 일단 입력을 다 해놔요. 다 해놓고 여기 기본 공제를 다 부부 다 세팅 다 해놔요. 부로. 이해되세요? 여기에 세팅을 그러니까 입력하는 건 잘 안 돼요. 일단 여기다가 일단 요게 최근에 많이 나와요. 뭐냐면 여기에 일단 부양가족을 다 입력을 해놔요. 출제위원이. 입력해놓고 기본 공제를 다 부로 세팅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했던 인적공제 정말 부냐? 그럼 내버려 두는 거고. 공제되냐?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죠? 그렇게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참고해서 연말정산 하라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기본공제 장애인 되고 여기 장애인에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장애인인 거 판단이라 그 뜻이에요. 우리 장애 입력하는 날이 별도로 있으니까. 되세요? 오케이? 또는 갑자기 우리가 여기가 직계존속이에요. 직계존속 나이가 70이에요. 70. 되세요? 근데 갑자기 여기 기본공제 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에요? 소득금의 탈락이다 이 뜻이에요. 나이를 직계존속이면 70세 나이 만족하잖아요. 근데 기본공제가 안 된다라는 건 소득금액 탈락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걸 참고해서 이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요 사람이 신용카드 긁어도 안 되는 거예요. 소득금액을 탈락해도 해주는 분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입력할 때 또 설명드릴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쪽은. 그렇죠? 주로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출제위원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없어가지고 여기를 그냥 여러분들이 입력하게끔 줘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입력도 하셔야 되고 판단도 하셔야 돼요. 얘는 소득금액 나이 탈락이고 장애인이고 취약전 아동 이 세 개를 무조건 판단하셔야 돼요. 탈락하는 놈, 장애인, 취약전 아동 무조건이에요. 이 세 가지는. 알죠? 그 체크 안 하시면 난리 나요. 자, 설명드리면 여기 입력하는 거 똑같아요.
단지 연말 관계에서 F2번 클릭하는 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알죠? 끝이에요, 이게. 이것만 달라가지고 이것만 한 거예요. 자,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5시 27분에, 똥손 없지만 어떻게든 시간 짜내야 되니까, 기출 문제로 대신 할게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다음 주에 꼭 가지고 오세요. 자, 10분 쉬시죠. 27분에 시작하죠.